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제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15살에 제가 정치를 꿈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5세 때 청량리 시장에서 이 아주머니하고 지금도 생생해요. 제 눈엔 그 아주머니하고 따님이 그 리어커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깡패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딸의 머리를 잡고 이렇게 딱 제끼면서 예쁘네 막 이렇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나가선 거죠. 이제 그만하라고. 좀 이따가 경찰이 왔는데 경찰한테 형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걔네들 편을 드는 거예요. 그 깡패들 편을.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여기 장사하지 말라고 막 이러는데 저는 거기서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고 그때 이제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 그 불량 서클, 깡패 그 서클 이걸 없애려고 나름대로 이제 친구들을 하고 운동하는 친구들하고 모아가지고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어요. 고3 때 학생회장에 출마를 해서 선도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학교의 불량 서클을 이 소탕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뭐 진짜 이렇게 학교 벽에다가 애들이 글을 써놓고 막 그래서 참 두렵기도 했었지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다가 제가 우선 교육자가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선생이 되겠다. 그래 선생이 되면은 훌륭한 선생으로서 인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육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군대를 갔는데 이 군대를 이제 군대 산속의 군대로 가는 것보다 의무경찰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경찰을 가야겠다. 세상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의무경찰에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했는데 제가 부대에 배치가 됐는데 갑자기 옷을 뭐 청카바를 나눠주고 뭐 흑카바를 나눠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뭐지? 보니까 이제 제가 이 자대 배치가 된 곳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구중대 특수진압부대에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백골단 같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뭐라 그럴까 뭐 세상에 지저분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봤습니다. 뭐 진짜 폭력배 소탕 작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위대 진압하러 막 다니고 뭐 또 각종 그냥 뭐 이렇게 유흥가 뭐 이런데 뭐 투입되고 막 하면서 세상에 이 잘못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를 하고 나서 정말 또 열심히 살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서 내가 진짜 뭔가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세상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해가지고 대학교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창업을 한 겁니다. 3학년 창업을 해가지고 이 공무원들을 겪어보니까 그 창업이라고 해봤자 이제 그 자취방에다가 간판을 걸고 사업자 등록을 내서 이제 교육 사업을 했는데 이 공무원들의 횡포가 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겪었어요. 겪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책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이 추운 겨울에
책 글을 쓰려면 손이 꽝꽝 얼면은 이 손을 녹여가면서 글을 썼고,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오후에는 계속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집필을 해가지고 제 책이 이제 교보문고에 꽂히게 된 거죠. 꽂히고, 그리고 당대에 뭐 안철수 심형래 해갖고 막 신지식인 바람이 부는데, 대학생이 책을 쓰고 대학생이 그 책을 써가지고 이제 제가 그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갑자기 뭐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신지식인 뭐 안철수 심형래 막 얘기하면, 뭐 신지식인이 뭔지 압니까 제가? 막 인터뷰를 하길래 뭐 이렇게 인터뷰 응하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부 정부 우수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정부 부처 장관상을 받게 됐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교사 이제 교육 공무원을 이제 교사죠, 교사 교육 공무원으로 이제 임용이 됐어요. 임용고사에 합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입시 위주의 입시 기계들을 양성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있을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직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제가 사직을 합니다. 사직을 해서 IMF 그때 나와서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하죠. 고생을 하면서 진짜 뭐 대학 강의를 나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이 뭐 진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뭐 정의를 외치고 뭐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뭐 해도 이게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당대에. 그러다가 어떤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뭐 제가 이제 30살에 그 대통령 자문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정치계를 이제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진짜 당시에 뭐 박근혜 뭐 또 뭐 하나갑 처음 봤죠, 그런 사람들을. 예, 그런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막 유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권력이 생성되고 있었고, 일반 서민들은 뭐 장사하고 직장 다니느라고 힘든데, 이들은 시간과 돈이 있어가지고 모여가지고 늘 자기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까를 궁리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정치는 아니었던 거죠. 그게 정말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정당을 창당해야겠다 그러면서 제 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정당 창당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당대에 국민복지당이라는 정당이 있는데, 그 정당이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함께 가는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정당과 함께 활동을 했는데, 그 정당에서 보니까 군소 정당은 진짜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당대표를 장관으로 임명하더라고요. 그 국민복지당 당대표 김성희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고, 그리고 당은 그냥 기운이 쭉 빠지고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뭐 진짜 완전 전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이제 뭐 저 전강훈 목사라든지 뭐 하면서 그 정당을 아예 그 인수해가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기독교가 정당에 참여, 그 정당을 인수해 가네 마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그때 손을 뗐는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거대 양당에 가서 한번 이 호랑이를 잡아야겠다라고 들어가 보니, 아이고 진짜 뭐 의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든 다른 정당을, 거대 양당이 다른 정당을 욕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배할 그런 생각밖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신물이 나더라고요, 신물이 나서 40세에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학문적으로도
이 학문도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다. 진짜 40대까지 공부만 하자 해가지고 대학을 6개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뭐 석사 3개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고 박사를 공부를 해보면서 진짜 야 이게 진짜 뭐 제대로 된 구석이 한 구석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곳곳에.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뭐 희망이 있는가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그때 이제 제가 뭐 여당에서 저한테 비례대표를 출마를 권한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이제 가족회의를 열었죠. 내가 해외로 나갈까 아니면은 비례대표 출마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베트남에서 대학을 만들어요.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한국어학과, 뭐 한국 요리, 뭐 한국 관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국위선양을 하자. 그러다 보면은 또 뭐 기회가 오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또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해외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뭐 영국, 프랑스 다양한 나라에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참 세상이 진짜 넓구나. 내가 너무 좁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제 저는 사실상 그 베트남에서 전문대학을 설립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거기 법인을 제가 2개, 3개, 4번을 만들어 봤어요. 2개는 실패하고 2개를 이제 만들어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설립을 해야겠다. 그래서 베트남 이제 뭐 총장들하고도 많이 얘기도 하고 그 총장들이 이제 저를 뭐 그 대학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했을 때 그것보다도 나는 내가 대학을 만들어서 이 한국과 이 베트남의 동남아의 중심을 뭔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뭐 이제 제가 이 잘못된 유학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다시 그 전에 이제 KBS, MBC, SBS, 뭐 CBS, EBS 등에 막 출연을 했는데 다시 또 제가 방송에 또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방송에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 전주비전대학교에서는 이제 개건 교수로 저를 위촉을 했고 그리고 또 미국의 한 대학교가 저를 특임 교수로 위촉을 했고 또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총장님이 직접 베트남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특임 교수로 이렇게 또 위촉을 하셨죠. 저는 좀 웬만하면 그 당시에는 한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가 구체적인 일의 계획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베트남에서 일단은 전문대학을 만들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제가 다시 뭐 미국 대학의 특임 교수 또 이렇게 그 뭐 전주비전대학 개건 교수 또 국립한국복지대학의 특임 교수로 이렇게 또 되더라고요. 근데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제가 한국에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사실상 그 뭐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와서는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베트남에서 좀 보기 시작했고 근데 이 나라를 진짜 뭐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이 뭘 바꿀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이게 허경영이라는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정책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정책을 보면서 와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다니 정말 국민의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저는 이제 국민 주권주의자니까 이게 국민의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국민 배당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150명을 줄이고 뭐 이거 보니까 진짜로 국민 주권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허경영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선언을 하면서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을 때 지지선언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활동을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인들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고열을 빨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을 지배할까,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법을 제가 뭐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법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특권을 위해서 또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각종 법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리고 진짜 국민 추천장을 6,000장 이상 받으면 감옥에 보낸다. 막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야, 저 아주 일본 저 순사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생의 마지막에 진짜로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국민 주권 정책을 이제 제가 100여 가지를 요약을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국민 주권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진짜 거짓말 말고, 국민 속이는 거 말고 진짜 국민을 생각해서 이 나라를 국민의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진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아니, 그렇게 욕심이 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개 국민으로서 정치를 하면은 다시 국민으로 돌아올 텐데, 또 죽으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욕심 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다시 국민으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가, 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사람답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찬스다, 국민을 지배할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저는 어떻게든 국민들과 이 나라를, 진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고 대통령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나라를 진짜 잘못된 법을 고치고 저 국회의원 특권들을 없애고 국민이 사람답게 희망을 갖고 후대가 희망을 간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가면 그만인 것을 왜 그렇게들 욕심을 내는지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뭐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 출마한다고 연락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연락도 하고, 뭐 어떤 뭐 제 옛날 제자들도 많이 연락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보람은 있습니다. 네, 보람은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깨어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진짜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저들이 정당에서 권력 잔치를 벌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짜 두려워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주권의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된 사람들, 진짜 국민,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 주권 정신을 실천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